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팝 데몬 헌터스로 본 한국 문화 코드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3와 K-팝 데몬 헌터스가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 3 시즌 3와 데몬 헌터스는 6월 말에 둘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TV쇼, 하나는 영화 부분인데 둘 다 1위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K컬처 기반 콘텐츠가 동시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에서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를 포함하여 1위를 차지한 작품이 모두 한국과 관계된 작품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역설에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 3는 넷플릭스에서 93개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2주 연속으로 93개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영화 부분에서는 당연히 1위고 넷플릭스 93개국에서 탑 10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빌보드와 스포티파이에서 상위권을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은 이제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직관적으로 이 K를 집어넣고 있다, 끼얹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죠. 자, 그러면 이 넷플릭스 한류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93개국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레위니옹,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도 그 영화와 드라마가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요. 푸에르토리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과델루프, 마르티니크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 영화와 드라마가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넷플릭스 한류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보지도 못한 땅, 가보지 못한 섬, 앞으로도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섬,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컨텐츠가, 한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의 지구촌 끝자락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넷플릭스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적인 팬층의 인기를 입증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글로벌 200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또 골든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2주 연속 1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상위권이 예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보드 핫백이 있습니다. 자, 핫백을 보시면 여기 8곡, 7곡이 올라갔다. 지금 7곡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6위의 골든, 그 다음에 16위의 Your Idol, 29위, 35위, 41위, 43위, 51위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6, 7곡이 100곡 중에서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핫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국의 주류 시장을 정복했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 곳이 이 핫백입니다. 핫백.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차트에서 2개 차트에서 나란히 지금 1위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에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울왕국. 이 겨울왕국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왕국을 뛰어넘는 콘텐츠가 바로 이 K-팝 데몬 헌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현상이죠. 자, 그래서 댓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찬란한 문화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김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때냐? 우리가 부력도 없고 그리고 강력, 분사력도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이 문화의 힘에 대해서 김구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몰카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핀셋 하나를 가지고 이 K컬처와 K팝 연구에 혼신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기강 감독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냥 다 집어넣는데 이걸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참 궁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뭐냐면 그냥 한국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리아니즘. 한국이면 충분해. 뭐 뮤지컬이 되었던 영화가 되었던 한국을 집어넣으면 흥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뭐냐면 서구에서 동양 문화를 소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을 소비했던 걸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럼 보면 아, 저거 아닌데, 저거 우리랑 좀 다른데, 저 말을 이렇게 서투르게 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제는 뭐냐면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확산을 하는 그런 코리아니즘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번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여러 곳의 어떤 장소들, 뭐 남산이 보이죠? 이런 장소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모든 음식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 사실 우리 K-팝 스타들도 뒤에 1월 오봉도를 둘 생각은 못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한류 문화가 K-Everything, 모든 한국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는 뭐냐면 조금 원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보여지는 한국 문화 코드는 무엇인가, 그걸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세 여성입니다. 루미, 조이, 미라라고 하는, 조이가 막내죠. 네, 루미, 미라, 조이라고 하는 세 아이돌입니다. 세 아이돌인데 처음에 이 아이돌들에게 헌트릭스의 이 멘토인 셀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팝스타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었다. 우리 음악은 영혼의 불을 지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준다. 그 결속력 덕분에 최초의 헌터가 있었죠. 최초의 헌터들은 세상을 지킬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혼문이다. 우리말로 보면 이제 혼, 영혼의 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치는 거죠. 세대가 바뀔 때마다 3명의 새로운 헌터가 선정되어서 최종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세상에서 악령과 귀마를 영원히 몰아낼 결코 뚫리지 않는 강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황금 혼문이다. 여러 가지 혼문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치달아서 이제 황금 혼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셀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 헌터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뭐 조선시대에 딱 보면 우리는 알죠. 아, 무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셔머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무이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제강점기죠. 대일항쟁기 때에 1939년에 그때 아이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3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미국에서 뭐 활동을 했던 뭐 김 시스터즈 이런 분들을 모델로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어져 가면 뭐 SES 뭐 이런 사람들까지 모델로 한 그런 헌터들이 나왔고 지금의 이제 헌터들이 나왔다. 이런 설정이에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작곡가가 지은 건 아니에요. 브라질 작곡가가 지었는데 마치 우리 국악을 보는 듯한 그런 소리로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또 가사도 굉장히 와 닿죠. 홀로 어둠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느냐. 우리 노래를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세상을 고치리라. 이 소리로 세상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최초의 설정이 뭐냐면 3명의 여인이 나오는구나. 3명의 여인이 하나의 헌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로 보면은 우리가 문화 역사적으로 보면 3명의 여신들이 나오는 근원적인 어떤 DNA,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자 삼신이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빛의 여신들이 있었다. 평화와 장수 문화의 그런 근원이었던 여자 삼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버트 그레이브 교수는 3명으로 구성된 여자 삼신이 바로 여신 문화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켈트, 그리스, 로마에도 이 여자 삼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보면 이 얘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스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자 삼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켈트족의 여자 삼신이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켈트족의 여자 삼신이고요. 그리고 여자 삼신에 해당되는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가사에서 보는 홀로 어둠을 밝힌다.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광명이죠.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지킨다. 이런 의지와 메시지와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신 여자 삼신의 원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빛과 소리로 세상을 고치려고 했던 여자 삼신의 원조. 바로 그것이 누구냐? 마고 삼신이라고 합니다. 마고 할머니와 마고 삼신 할머니와 그다음에 그분의 2딸 궁이마마, 소희마마라고 하는데요. 자, 이 3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에 보면 신라 박재상이 저술한 부도지입니다. 부도지. 부도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도지인데요. 이 부도지는 신라 눌지왕 때 박재상이 저술했다는 징심록의 일부입니다. 1953년 그의 후손인 박금이 이 내용을 인쇄본으로 발표하여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1986년에 김은수, 오른쪽에 보시면 이 김은수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 뭐냐면 마고 전승 문화가 있어요.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뭐 여기 강원도, 삼척, 단양, 문경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덕, 천태산, 울산, 부산, 진주, 거제 쭉 있죠. 제주도에 설문, 대할만까지 굉장히 많은 마고 전승 문화가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특히 뭐냐면은 마고는 신선이다. 그리고 18세, 19세의 젊고 아리따운 선녀다. 장수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꽃을 지고 있어요. 꽃을 나눠주는 존재, 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델로 된 것이 뭐냐면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최초로 이 마고신, 마고삼신을 다루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뭐냐면은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마고삼신께서는 이렇게 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꽃을 이렇게 얹죠. 그럼 그 꽃이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쫙 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안정시키고 또는 건강을 되찾고 이런 원래 어떤 기능을 조금이나마 이제 표현한 것이 이 호텔 델루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고 대성모님, 그다음에 궁희 성모, 소희 성모라고 하는 이 마고 삼신들께서는 뭘 들고 있냐면은 바로 그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빛의 꽃, 빛꽃 또는 광명의 꽃이라고 하는 그 꽃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꽃을 누구에게 나눠주냐면은 그 마고성의 백성들에게 이 꽃을 나눠주고 그 꽃의 빛을 바로 이렇게 내리받는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 인류를 전부 장수하게 만들겠다, 신선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이런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요. 그런 어떤 빛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끊임없이 이 빛꽃으로 내 몸을 채우는 과정, 이것이 바로 메디테이션, 수행의 근본이다.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몸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꽃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고삼신 할머니는 소리를 전수를 해주십니다. 우주윤례의 소리, 옴을 이렇게 전수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 하늘의 실제 조화 삼신에게서 내려온
소리를 받아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옴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옴.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옴이라고 하는 소리는 모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주문이라고 할까요? 만트라의 세계에서 보면 전부 옴이라고 하는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옴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주의 심장 소리, 우주 생명의 원음, 오리지널 사운드 하나를 가져온 분이 바로 마고 할머니다. 우주의 심장 소리 옴이 이 마고성에서 전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고성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환국 배달 조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마고성 시대에 옴이라고 하는 그 사운드, 그 소리가 나왔고 이것이 진화 완성이 되면서 훔이라고 하는 소리가 환국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환국 시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7분의 환인이 있었습니다. 7분의 환인 중에서 4세 주양 환인 시절이 있는데요. 마고성 후기인 1만 5천 년 전후에 이 훔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환국에서는 4세 주양 환인 천재께서 이 훔을 정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태고 신선문화의 정수인 우주음악, 율려음악이 전수가 되는데 마고 문명 때는 마고 삼신께서 옴을 전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국으로 들어가서 7세 환인 중 4세 주양 환인 때 훔이 정착화되고 그리고 이제 배달국으로 들어가면 18명의 환웅 중에서 8번째 안부령 환웅 시절에 이 훔이 대중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훔만 쓴 것이 아니에요. 옴과 훔을 같이 하는 그런 수행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홍산 문화, 그 우화량을 가면 여신상이 있잖아요. 5,500년 전에 여신상, 5,300년 전에 남신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가부좌를 틀고 있잖아요. 이게 수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남신상은 무엇이냐면 주문을 읽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입의 모양을 보니까 이게 옴보다는 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옴이나 훔 또는 또 다른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문 읽는 남신상 2012년에 발굴이 됐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이게 옴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만트라 수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마고성 시대에는 12개 분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양운국이 있습니다. 양운국이 있는데요. 이 양운국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을 전수를 했다.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자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옴으로 시작하고 훔으로 끝나는 이 옴과 훔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겸비하고 있는 육자진언이 인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불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육자진언을 다 읽고 있죠. 옴마니 반매음이라고. 근데 이 훔이라고 하는 열매 결실 맺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이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태열주라고 하는 주문을 읽고 있습니다. 훔치훔치 태열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함리 사파라고 해서 이미 일제강점기 19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700만의 보촌교, 보화교라고 하죠. 그 보촌교에서 700만이 읽었던 주문이 바로 이 태열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보시면 훔 만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옴에서 훔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소리치유 수행법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당과 굿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아, 무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칼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무당이 쓰는 무구 중에 그런 어떤 칼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매기강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굿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과 춤으로 요괴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보니 이 영화의 컨셉하고 이 굿이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무당은 대부분 여성이죠. 그래서 연결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굿이 최초의 콘서트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채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당이라고 하면은 또 이것을 서양에서도 우리 한국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머니즘, 처음에. 근데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몇만 년 전에 쭉 이렇게 샤머니즘이 계속됐죠. 근데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즘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즘을 빼면 앞에는 뭐가 남습니까? 샤만이에요. 근데 샤만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연음이 된 겁니다. 연음이 된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다 딱 붙여야 되는 거죠. 앞에다 딱 붙이면 뭐가 됩니까? 샴이 돼요, 샴. 이 샴은 뭐에서 나왔냐면 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샤만이라는 말은 삼한이거나 또는 삼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뭐가 들어가냐면 삼이 들어갑니다. 삼. 이 삼수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뭐냐면 삼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샤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샤만을 이제 무당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무당이라는 샤만이란 뭐냐? 그건 뭐냐면 삼신과 하나 된 사람이다. 삼신을 받아내리는 사람이다. 삼신과 일체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삼신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샤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있잖아요. 그 삼원색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광명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다. 하나의 광명이 있다. 이게 이제 환단곡에 보면 일광명이라고 나오거든요. 태초에 일광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광명. 그 일광명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또 환웅천왕이죠. 그래서 환국 시절에 보면 인류는 저마다 삼신과 하나 된 사람, 광명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해요. 스스로를 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인, 환웅, 환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빛은 삼신 상제님의 드러남이고 그 신성의 표현이다. 삼신 상제님의 드러남, 삼신의 드러남이 바로 빛이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 빛을 숭상하는 민족, 이 광명 문화가 신교 문화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리더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루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도 뭐 찬란한 이런 뜻이잖아요. 빛이 나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트릭스 리더 루미라고 했는데, 광명 있잖아요. 광명. 빛을 뜻하는 광명시의 캐릭터가 바로 루미거든요. 그 루미라고 하는 말도 역시나 영어에서 이제 좀 따왔던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루미는 어떤 광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거로 보면 이 무를 신과 소통했던 사람들, 그 이전에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소통을 했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무당내력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원갑자의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요. 신인이 태백산을 내려오시어 단군께서 신교를 설하셨다. 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단군 신교. 그때 당시를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고 뭔가 종교 비슷한 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는 신교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들 또는 그 신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규원사와 단군세기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신설교, 이신시교. 신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요. 주역에도 보면 신도로서 가르침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의 인류 문화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신교였습니다. 근데 이 신교라고 할 때 신으로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신이 뭐냐. 이 신의 정체가 뭐냐면 삼성기에 나옵니다. 이 삼신설교. 그 신은 삼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삼신과 하나 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샤만입니다. 바로 무당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신단수 문화입니다. 멘토인 셀린이 세 명에게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신단수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성황당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황당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제주도에 가깝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현무암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무덤도 좀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은 원형은 신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단수란 뭐냐. 환웅천왕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내려올 때 궁극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신단수입니다. 신단수 아래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도읍은 신시라고 하고 이 웅이 누구시냐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본다면 자 여기입니다. 바이칼 동쪽에서부터 환인천재의 명을 받고 환웅이 뭐냐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대흥알령 산맥을 넘어와서 백두산 위쪽에 태백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환웅께서 천부인 3개를 받아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대흥알령 산맥을 넘어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단수 문화가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내려와서 이것이 성황당의 나무,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신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수 문화로 내려온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들이 쓰는 무기들이 있어요. 사인검입니다. 사인. 4개의 호랑이 인이 박혀 있는 루미가 사용하는 이 사인검은 조선시대인데요. 왕실에서 제작하여서
벽사형 도검이다. 순양의 기운이 깃들여 있어서 사기를 베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그런 칼입니다. 이 칼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인이니까요. 인년, 1월, 인일, 인시에 이 4번 겹치는 때 한 12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때에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때 기운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사인검에는 뭐가 있냐면 문양이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예, 북두칠성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칠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북두칠성에서 왔고 북두칠성에서 돌아가는 그런 한민족입니다. 그게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과 그리고 28수가 새겨져 있는데 자, 사인검이 있고요. 이 사인검이 그 다음에 뭐로 바뀌냐면 도깨비검으로 바뀝니다.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원래는 이 루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인검이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각성을 합니다. 이 루미가 각성을 했을 때 그때 뭐냐면은 이 사인검이 진화를 해서 도깨비 문양이 이렇게 새겨지게 돼요. 도깨비 문양.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도깨비 문양이 나오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도깨비를 쓰는 방식이 하나는 좀 부정적인데요. 뭐냐면 요괴가 약간 도깨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괴들이 나오고 처단을 하는데 도깨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는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잘 썼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도깨비라고 하는 말은 도를 깨닫고 보니 그 비밀이 당신이군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인류가 장수문화 신선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을 갖다가 도깨비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는 아주 좋은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른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도깨비 문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떨 때 나오냐면은 바로 마지막 피날레 장면에서 각성을 할 때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한복까지 이제 소개하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데 캐릭터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미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복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도깨비 검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모습을 좀 추구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K컬처에 투철하죠. 자, 그리고 뭐 놀이개도 있는데요. 3명이 차고 있는 놀이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처음에 추구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원방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원을 닮아 있는 놀이개, 그 다음에 방을 닮아 있는 놀이개, 그 다음에 원방각 할 때 각을 닮아 있는 그런 놀이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약간 일부 정도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실제 놀이개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원방각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좀 실리긴 했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래도 놀이개에서 잘 표현이 됐다.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빛꽃 문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를 한번 보실까요? 이 3명의 큰 거대한 무대가 있는데 무대 모양이 무엇과 이렇게 같은 거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양하고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전통 문양이 뭘까? 뭐 국내에서 이렇게 박물관을 쭉 가고 그 다음에 육아의 어떤 한옥이라든지 아니면 절에 가더라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전통 문양 그게 뭡니까?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빛꽃, 광명꽃의 문양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 연꽃을 많이 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연꽃은 빛의 꽃으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같은 데서는요, 우주는 한 송이 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빛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 대우주의 중심에 한 송이 불멸의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빛꽃의 기운과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내 몸속에 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고 삼신께서 꽃을 내려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기를 쓰고 퇴마를 하고 이런 처단을 할 때 그럴 때가 아닐 때는 이런 어떤 뭔가 이 세 분도 주인공도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호작도인데요. 호는 호랑이고요.
작은 까치를 얘기합니다. 호랑이와 까치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실제적으로 호랑이가 있고 요 위에 보면 갓을 쓰고 있는 까치가 있어요. 눈이 3개 달린 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이거의 원형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게 호작도라고 합니다. 호랑이와 까치가 같이 나온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굿즈가 나왔는데 불티나게 이제 팔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 눈 달린 까치, 그냥 까치가 아니에요. 눈이 3개가 달렸어요. 실제적으로 그 원형은 어디냐? 3개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3개의 눈을 가진 3개의 삼두입니다. 삼두. 삼두응이라고 해서 삼두매예요. 삼두매. 머리 3개가 있는 삼두매에서 그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삼두일족 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게 이제 부적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무엇일까? 자, 보이시죠? 삼두. 그러니까 눈이 3개이고 이 삼두니까 눈이 3개잖아요. 양쪽에 있으니까 눈이 6개잖아요. 똑같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거와 똑같은 것은 뭐냐면 바로 호랑이가 있고 위에 매가 있는데 머리가 3개가 있다. 이런 어떤 부적들,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이 원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삼두일까요? 이건 뭐냐면 바로 삼신사상이죠. 우리가 삼조고라고 하잖아요. 뭐 삼두이거나 또는 삼족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발 달린 까마귀라고 하는 것이 단군조선, 그 이전에 배달,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나와 있는 것은 고구려 벽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신상제님의 사자다, 삼신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삼조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문화에는 삼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 삼수 문화가 있고 삼신 문화가 있어요. 삼수 문화는 삼신 문화에서 왔는데 3명의 여성 헌터, 3개를 가지고 있는 신칼,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눈이 달린 까치,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국 문화의 그 원형에 가깝게 이 삼수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승사자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사자 보이스가 나오고, 최근에는 뭐냐면 이 저승사자 컨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접이라고 하는 그 크루들의 집단 댄스도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 이 저승사자는 3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승사자는 한 분이 오는 게 아니고 셋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셋에게 주는 밥상을 보시면은 옛날부터 우리 풍습이 3개를 갖다 놓죠. 3개를 갖다 놔야 됩니다. 저승사자는 원래 이게 저승사자 보이스였잖아요. 5명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3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해오는 말로는 이 저승사자는 이게 요즘에 그냥 옛날 그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현대식으로 자율 복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에서도 마무리는 이 노래로 끝나는데요.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로 끝나요. 네,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펼쳐지면서 마무리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gonna be golden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빛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는 뭐냐면 나는 빛날 거야. 내 인생에서 빛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빛이 뭐 황금색 빛이죠. 그래서 골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우리 역사의 1만 년 역사 속에서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빛의 인간입니다. 빛의 인간. 나도 빛의 인간이고 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의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궁극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gonna be golden이라고 합니다. 우린 계속 올라가. 지금이 우리의 순간이야. 함께일 때 우리는 빛나는 걸 알잖아. 빛의 인간이 될 거야. 골든이라고 하는 것을 맥락적 번역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빛의 인간이 될 거야. 우리의 목소리로 더 높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은 이제 한국어로 했잖아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런 빛의 인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환단고개에서 얘기하는 단 한 가지 메시지, 우주광명 환입니다. 태백일사 환국 본기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환이라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나도 환이고 너도 환이고 모두가 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이라고 부르고 뭐냐면은 환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드라마도 결국에는 뭐냐면 골든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한 인간, 황금빛의 빛의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괄해서 보면 궁극에는 뭐냐면 이 역사를 보시는 분들도 모두가 이런 환한 인간, 빛의 인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애니메이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